잠시만 원이요? 이건 우리 집 체면에 안 맞아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밀어냈어요. 조용하게, 단 한 번,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 아니니까. 그 말이 분노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별인 것처럼 차가웠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엄마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립스틱을 고르다가 손이 멈추더라고요. 오늘만큼은 흠잡힐 게 없어야 한다 싶어서요. 도련님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 웨딩홀. 샹들리에가 천장 가득 불을 켜고 있었죠. 드레스 자락, 향수 냄새, 카메라 플래시. 저는 그 한가운데서 자꾸만 입구 쪽을 봤어요. 엄마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때 보였습니다. 회전문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실루엣. 낡은 코트였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는데 소매 끝에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하필 거기 닿았거든요. 엄마가 걸어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꼭 쥔 채로요. 저는 얼른 다가갔어요. 엄마, 여기야. 엄마가 웃었습니다. 반갑다는 듯, 괜찮다는 듯. 그런데 저는 엄마 손을 잡다가 멈칫했어요. 손톱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시장 일을 새벽부터 하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셨으면 했는데 접수대 앞에 줄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섰고 엄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두 손으로요. 그 손을 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갈라진 손이 이 샹들리에 아래서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접수 직원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그 웃음. 직원이 무언가 적으려다 잠깐 손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찰나의 표정을 봤습니다. 난처하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알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가 오늘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자꾸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창문 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어요. 근데 걸어갔습니다. 걷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냄새가 났어요.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생선 냄새, 젖은 흙 냄새, 새벽 냉기가 섞인 것들이 한꺼번에 코를 파고들었어요.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엄마 냄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 냄새가 났습니다. 점퍼 소매에 앞치마 자락에.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어요. 시장 안은 벌써 시끄러웠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 스티로폼 박스 내려놓는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도 났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좀 풀렸네. 뭘? 바람이 아직 차. 거칠고 투박했어요. 근데 그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끼리의 온기. 엄마 좌파는 안쪽 자리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먼저 봤어요. 엄마 등이 보였습니다. 굽어 있었어요. 조금 더 굽어진 것 같았습니다.
작년보다 아니면 제가 오래 못 온 탓에 그게 더 눈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쭈그려 앉아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냉이, 달래, 취나물, 바구니마다 가득했어요. 새벽부터 나온 거겠죠. 저는 알아요. 엄마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새벽 3시 반이에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도시락 싸고 시장 나오면 4시 반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펴는 거거든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었어요. 엄마 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달래를 한 움큼 집어 뿌리를 떼어내는 손이었어요. 마디가 굵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갈라진 곳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갈라지고 여름엔 땀에 젖고 또 겨울이 오면 또 갈라지는 손이에요. 그 손이 30년을 이 시장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다가가면서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삼켰습니다. 엄마, 엄마가 올려다봤어요. 왔어. 이른데 그냥 일찍 나왔어. 엄마가 엿박스를 손으로 쓸었어요.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엄마 옆에서 달래 손질을 거들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소리가 우리 대신 채워줬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몇 시에 온다고 했어? 11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1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들었어요. 딸깍, 딸깍. 소리가 달랐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음이었어요. 또렷하고 단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실크 스카프가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무늬가 화려했어요. 겨자색과 자줏빛이 섞인. 바람이 불었는데 스카프 끝이 나풀거렸습니다. 명품 구두였어요. 굽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시장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시장 소음 사이를 갈랐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야채 가게 할머니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얼굴로 미란이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잘 지나가기만 해라.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만 해라. 속으로 빌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좌판 앞에 섰습니다. 사돈, 여기서 하시는구나. 어투가 가벼웠어요. 아는 사람 집 구경하는 것처럼. 엄마가 일어서려 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냥 있어요. 시어머니가 좌판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살짝 굽혀서 냉이 한 움큼을 들었어요. 이게 냉이에요? 예. 오늘 아침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냉이를 뒤적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헤집었어요. 그러다 손끝에 뭔가 묻은 것 같았어요. 손을 털었습니다. 흙이 많네. 씻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팔아요? 웃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뭔가를 깔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원래 뿌리에 흙이 좀 있죠. 이래야 신선한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냉이를 내려놓았어요. 아무렇게나 흩어졌습니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흐트러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바퀴 둘러봤어요. 좌판을, 시장 안을, 엄마 앞치마를. 그 시선이 어디 닿을 때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30년 됐죠. 30년이나. 감탄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옆에서 웃었어요. 대단하시다. 저는 하루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물이 고인 바닥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거든요. 시장 바닥은 배수가 잘 안 돼서 구석구석 고인 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구두가 그 위를 밟았습니다. 질척한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발을 들었어요. 구두코에 흙탕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움직였어요. 좌판 옆에 두었던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어요. 천천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을 뗐습니다. 근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구두코를 닦고 있었습니다. 시장 소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어딘가서 생선 써는 소리가 났어요. 라디오 소리도 났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 장면만 보였습니다. 엄마 등이 굽어 있었어요. 30년을 굽힌 등이 또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달려가서 손수건을 빼앗지도 못했어요. 몸이 돌처럼 굳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뺐어요.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구정물 묻은 손으로 닦으면 내 신발 버려요. 그 말이 시장 안으로 퍼졌습니다. 가까운 좌판까지 다 들렸을 거예요. 야채 가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멈췄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인지 눈물인지 몰랐어요. 아니면 둘 다였는지.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잡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채 가게 할머니가 제 쪽을 봤습니다.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저러다 금순이 쓰러지겠네.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손님이 저래?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미란이는 핸드폰만 봤어요. 저는 그제야 걸었습니다. 엄마한테로, 떨리는 다리로. 가까이 가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이따 봐. 저한테만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인사도 없었어요.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앉았어요. 달래를 집어들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손이, 갈라진 그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추 좋은데 왔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그랬어요.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엄마 손수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접히던 것, 주머니에 들어가던 것. 아무 말도 없이 도윤 씨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켰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도윤 씨가 따라왔어요. 내가 할게. 됐어요. 앉아 있어. 그 사람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어요. 그리고 밥을 덜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다정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밥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발 아프지 않아? 왜요? 오늘 많이 걸었잖아. 시장 다녀왔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윤 씨가 소파로 데려갔어요. 앉아봐. 그러더니 제 발을 자기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주물렀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뿌리치고 싶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주방에서 가져온 따뜻한 차도 옆에 놓았어요. 마셔.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도윤 씨가 발을 주무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있잖아, 수진아. 네. 오늘 장모님 뵀잖아. 그렇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오래 하셨잖아, 시장일. 저는 컵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장모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 부드러웠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몸이 버텨주실 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발을 당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좌판 권리금이 꽤 된다고 들었거든.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아, 뭐 강제로 하시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아파트 보증금도 빠듯하고 장모님이 그거 정리하시면 노후 자금도 생기고 우리 형편도 좀 나아지고 다 같이 좋은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따뜻한데 엄마가 30년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쉬셔도 되지. 엄마가 결정할 일이에요. 도윤 씨 표정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눈 주변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때? 딸이 말하면 들으시잖아.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다시 발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발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피곤해요. 먼저 자겠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그 얘기를 꺼냈을까? 왜 하필 오늘? 머릿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주방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어요. 낮은데 또렷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저거 고집이 세네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일단, 알았다고. 저는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쿵, 쿵. 도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구슬려서라도 그 좌판 자리값 알아낼 테니까. 구슬려서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떴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그 단어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구슬려서 상견례 때 예단으로 기부터 죽여놔요. 그때 장모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주눅드는지. 기를 죽여놔요. 저는 문틈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문이 차가운 건지 제 손이 차가운 건지 몰랐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수진이한테는 장모 걱정하는 척 얘기했어요. 심어놨으니까 좀 있으면 움직일 거예요. 심어놨으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소파 장면이 다시 보였어요. 따뜻한 차, 발 마사지,
다정한 목소리. 그게 전부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글자도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컵을 집었어요. 마셨습니다. 근데 목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서재 불이 꺼졌습니다. 도윤 씨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소리 나지 않게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었어요. 얼굴이 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지금 얼마나 오래 당했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 전부터였을까요? 저한테 다정하게 굴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의 30년이 숫자였던 거잖아요. 좌판 권리금, 땅가, 보증금, 엄마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쌓아온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썹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인간아. 넌 내 엄마의 인생을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자려고요. 도윤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이 왔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차가워서요.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딱 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 곁에 더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도련님 혼수 관련해서 시어머니가 한번 오라고 했거든요. 별것 아닌 용건이었어요.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는 일이었습니다. 끝내고 나오려는데 미란이가 있었어요. 도련님이랑 같이 와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자주 드나들던 때였거든요. 미란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머, 형님 왔어요? 응, 잠깐 왔어. 미란이가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코트였습니다. 캐멀색이었어요. 길이가 길었고 단추가 앞으로 2줄 달렸습니다. 미란이가 웃으면서 내밀었어요. 형님, 이거요. 뭐야? 제가 아끼던 건데요. 목소리가 달았습니다. 꿀처럼. 형님, 어머님 체형에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입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선물 포장지를 여는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런 브랜드 시장에선 구경도 못 해보셨죠? 저는 미란이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눈도 웃고 있었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란이가 형님, 어머님 생각해서 챙기는 거야. 고맙지 않아? 저는 코트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하면서 속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 코트를 들여다봤어요. 목둘레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빛 각도에 따라 보이는 정도였어요. 저는 냄새를 맡으려다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이었을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갖다 드리자 싶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엄마 집에 갔습니다. 코트를 들고요.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동서가 줬어. 입어봐. 엄마가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요. 아이고, 이런 걸 만져봤어요. 천천히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좋은 거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진짜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귀한 걸 줘서 고맙다. 엄마가 입어봤어요. 단추를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저를 봤어요.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 엄마. 거울 앞으로 갔어요. 옆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도 봤어요. 그 모습이 저는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코트 따뜻해? 응, 잘 입고 있어. 색도 예쁘고 뿌듯했습니다. 미란이가 한 일 중에 그나마 좋은 게 하나 생겼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미란이가 코트 드렸다고? 네, 고맙게 잘 쓰신다고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있잖아. 목소리가 뭔가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 친정 강아지가 쓰던 방석에 올려놓은 거였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강아지가 맨날 그 위에서 잤거든. 세탁은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 방석. 엄마가 손으로 쓰다듬던 그 코트.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거울 앞에서 웃던 엄마. 저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감을 뒤집었어요. 창가로 들고 가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털이었어요. 짧고 빳빳한 털.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어요. 손을 넣었습니다. 딱딱한 게 잡혔어요. 꺼냈습니다. 강아지 간식이었어요. 작은 뼈 모양이었습니다. 절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란이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강아지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어요. 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코트였어요. 캐멀색, 긴 기장, 두 줄 단추, 캡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초코가 물어뜯어서 방석으로 던져준 코트. 오늘 형님네 엄마 갖다 드림. 좋아하시니 다행 키읔키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미란아 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로. 완전 센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간식 부스러기를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조여들었거든요. 사진 속 강아지가 눈에서 안 지워졌어요. 코트 위에 누운 강아지. 그리고 그 코트를 두 손으로 받아들던 엄마. 귀한 걸 줘서 고맙다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던 엄마.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보던 엄마. 저는 코트를 들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근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눈에 밟혔거든요. 저는 코트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막고 아침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 코트? 버려. 왜? 그냥. 왜 버려? 좋던데.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강아지 방석이었다고. 동물 털이 안에 박혀 있다고. 미란이 SNS에 올렸다고. 근데 못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혹시 알았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나도 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개털 좀 묻으면 어떠냐? 엄마가 말했어요. 따뜻하기만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트 입는 소리였어요. 단추 채우는 소리. 시장 나가야지.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가진 게 없어서 그 코트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 결혼 생활 망칠까봐, 시댁 눈밖에 날까봐, 쓰레기를 입고 웃은 거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이 사람들을, 엄마 대신. 저는 피로연 자리에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했지만 저는 앉았어요. 그게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테이블이 크고 길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코스였습니다. 하얀 접시에 조금씩 담긴 것들이었어요. 저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맛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옆이었습니다. 미란이는 도련님 옆이었고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어른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소리. 저는 엄마 접시에 뭔가를 집어들였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저는 그 평온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작았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사돈. 네. 저는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도윤이가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 주변에만 있었어요. 눈에는 없었습니다. 처가가 시장통이라는 소리 들으면 체면이 서겠어요? 정적이 왔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어요. 뭐, 남을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하고 격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격. 저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미란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달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그러더니 엄마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솔직히 요즘 세상의 시장에서 남을 파는 게 직업이라고 하기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웃음을 머금은 채로요. 그냥 취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취미.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란이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더 달아졌어요. 상냥하게. 요즘 건강 생각해서 시장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꽂는 칼.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씹었습니다. 꾸역꾸역 삼켰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눈이 마른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사돈 어른도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어요.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로 가득 찬 침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란이도요. 저는 계속했어요. 엄마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였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아래서요. 세게. 저는 말이 끊겼습니다. 도윤 씨가 낮게 말했어요. 귓가에 가까이. 수진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저는 그 손을 빼려 했어요. 안 됐습니다. 더 세게 쥐었거든요. 너도 장모님 창피한 적 없었어? 그 말이 제 귀로 들어와서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창피.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을 제대로 본 게 다정함이 없었어요. 아까까지 있던 것들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경멸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야지. 그 말이 나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 어딘가에서요. 쿵 하고요.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들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힘들 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다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알았어요.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구나. 엄마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 저는 손을 뺐습니다. 이번엔 됐어요. 도윤 씨가 놓았거든요.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음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고이려다 안 고였습니다. 차가워졌거든요. 눈이, 감정이, 모든 게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밥을 씹고 있었어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봤어요. 엄마 손이요.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폭풍을 부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뭔지 내 똑똑히 보여줄게. 내일이면 당신들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테이블 위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앉아서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처음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엄마를 찾았습니다. 테이블보가 거치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접시를 치웠습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나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찍는 소리도 났어요. 그 소음 사이에서 저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뒤쪽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낡은 코트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먼저 가려고. 같이 가. 내가 모셔다 드릴게.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 도윤이랑 있어야지. 저는 엄마 손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 도윤 씨 손이 제 손을 세게 쥐던 것. 창피한 적 없었냐고 하던 그 목소리. 뭐라고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저는 돌아봤습니다. 식장 정문 쪽이었어요.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차였어요. 그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가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했고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정장이었어요. 검은 정장. 단추를 끝까지 채운 수행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 남자가 걸어왔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걷는 것 자체에 무게가 있었어요. 로비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그 사람이 걸어오는 방향이 우리 쪽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그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봤다는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식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씨도 따라 나왔어요. 미란이도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는 사람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기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장 회장님.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한테로요. 그리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앞에서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프레임처럼. 장성호라는 이름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냥 엄마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었어요. 깊게 90도로.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숨을 참았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로비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오다가 멈췄어요. 발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 회장님, 여기 이분을 아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높아졌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장성우가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오래됐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런 데까지 왜 오셨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장성우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그러더니 엄마 옆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오래 알아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웃음이 붙어 있었어요. 입 주변에만. 회장님, 저희 둘째 아들 결혼식이에요. 오늘. 장성우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 장성우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보시겠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걸었습니다. 장성우가 앞에 서고 엄마가 걸었어요. 저도 옆에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따라왔어요. 도윤 씨도 따라왔습니다. 미란이도요. 막을 수 없었겠죠. 궁금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 끝자락의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걸었어요. 장성우가 걸음을 멈춘 곳은 식장 건물 옆이었습니다. 도로 쪽이었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공사 가림막이 있었어요. 초록색 천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끝이 거쳐 있었습니다. 바람에 들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걷어놓은 것인지 그 너머로 현수막이 보였어요. 크고 파란 현수막이었습니다. 글자가 굵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천천히. 이 지역 재개발 시행. 그 아래 토지주 박금순. 저는 그 글자를 보면서 한 번 더 읽었어요. 박금순.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박금순.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글자가 출렁였다가 다시 펼쳐졌어요. 토지주 박금순.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현수막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 알아온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장성호가 말했습니다. 공사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 대화가 짧았어요. 근데 무거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현수막을 보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읽었으니까 알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읽고 있다는 걸. 박, 금, 순.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어요. 다쳤습니다. 다시 벌어졌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파들파들. 아주 빠르게. 립스틱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지는 것과 대조가 됐습니다. 분이 들뜨는 것 같았어요. 살색이 빠져나가면서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무릎이 잠깐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시어머니 다리가 흔들리는 걸. 도윤 씨가 현수막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수막을 봤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 뭔가가 내려갔습니다.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후회인지 당혹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란이가 현수막과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달콤한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입이 닫혀 있었어요. 장성우가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 옆에 서 있는지, 그게 전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 땅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장성우가 말했어요. 80억 넘습니다.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떴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어요. 엄마가 움직였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수대에서 돌려받은 그 봉투였어요. 하얀 봉투, 구겨진 데 없이 반듯했습니다. 엄마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직접, 정면으로. 이건 내 예의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봤어요. 손이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뻗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시어머니 앞으로 한 발짝 더 왔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수준이다. 그 말이 비명소리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비명소리보다 더 멀리 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큰 눈이, 그 자신만만하던 눈이 한 번에 꺼졌어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겠죠. 그 봉투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았을 테니까요. 자기가 바닥에 던진 것, 자기가 밟고 지나간 것, 그게 지금 자기 눈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달려왔어요. 장모님,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걸었어요. 장성호 쪽으로. 도윤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엄마가 멈추지 않았어요. 장성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엄마가 탔어요. 천천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차를 봤어요. 검은 차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크지 않았어요. 그 차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도윤 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요. 저는 도윤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차 사이로 걸었습니다. 엄마가 탄 차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수막이 다시 펄럭였어요.
토지주 박금순. 글자가 출렁였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제 것만 챙겼습니다. 도윤 씨가 막지 않았어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알았겠죠. 이미 끝난 거라는 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혼식장 현수막 얘기, 장성우가 엄마한테 고개를 숙인 얘기, 토지주 박금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시어머니가 쌓아둔 체면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도 조용해졌고 미란이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딱 하루 만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도윤 씨가 찾아온 건 2달쯤 지나서였어요. 엄마 집 앞이었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닫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지금 저는 엄마와 삽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어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저는 밥을 뜨고 별것 없는 아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같이 시장에 나가는 날도 있어요. 엄마 좌판 옆에 앉아서 나물 손질을 거들면 엄마가 웃어요.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저는 그 웃음이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칩니다. 마디가 굵고 손톱 끝이 갈라져 있었어요. 새벽마다 일한 손이거든요. 평생 그 손으로 저를 키운 거잖아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80억짜리 땅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 손이 그보다 더 무거울까?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은 팔리면 그뿐이고요. 근데 이 손은요. 갈라지고 거칠어지는 동안 한 번도 저를 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진짜 값진 거였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 아니니까. 그 말이 이제야 다 들렸어요.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내 옳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